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물속. 그때 불쑥 나타난 퉁퉁 푸른 손. 절박한 그 손길에 이끌려 수면 위로 올라갔을 때 그곳에 있던 건 절대 살아있을 수 없다고 믿었던 남자였습니다. 2013년 5월 26일 새벽 4시가 넘어가는 시각, 29살의 해리슨 오케네는 나이지리아 해안에서 약 30km 떨어진 대서양 위에 있는 변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있는 곳은 예인선 자스콘 4호라는 선박의 화장실 안이었고, 해리슨은 해양 석유 산업 지원을 위한 특수 작업선의 요리사였죠. 다른 직원들보다 먼저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던 해리슨은 조리실로 가기 전 잘 때 입고 있었던 속옷만 걸친 채 화장실로 향했는데요. 긴 복도를 지나면서 해리슨은 3일만 버티면 시작되는 휴가를 떠올리고 있었죠. 그때 밖에서는 이른 저녁부터 오던 비가 폭풍으로 변해 배 전체가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배를 흔들 때마다 휘청거리며 힘겹게 화장실에 도착한 해리슨. 그런데 그가 변기에 앉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멀리서 들려오는 불길한 소리를 인지하기도 전에 배 안은 이전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요동치기 시작했고, 안에서 뭔가 붙잡을 겨를도 없이 해리슨이 다시 눈을 떴을 때 분명 그의 아래에 있던 변기는 그의 머리 위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바닥과 천장이 뒤바뀌어 있는 걸 확인한 해리슨은 이게 단순한 난조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고, 다급히 이곳을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문 손잡이로 손을 뻗었을 때 바닥에서 뜯어진 변기가 떨어져 그의 머리를 강타했죠. 뒤집힌 화장실 안에 전기가 나가기 전 해리슨이 마지막으로 본 건 머리에서 뚝뚝 떨어지는 피. 그걸 끝으로 사방은 암흑으로 변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자 오감이 예민해지기 시작했고, 그때 가장 느끼고 싶지 않은 감각이 해리슨을 절망으로 밀어넣었죠. 그건 바로 그의 발바닥에서 시작해서 발목까지 느껴지는 차가운 물. 이제 이 좁은 공간에 바닷물까지 밀려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물이 화장실 칸막이 안을 가득 채우기까진 고작 몇 분도 걸리지 않았죠. 해리슨의 숨은 거칠어졌고 제대로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해리슨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발 아래에서 배가 뭔가 맞닿아 크게 출렁거리는 느낌을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배는 약 30m, 아파트로 치면 10층 높이를 넘는 바다 밑바닥에 침몰하고 만 거죠. 자신이 대서양 한가운데 수장됐다는 걸 깨달은 해리슨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우선 이곳을 나가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캄캄한 어둠이 가득한 물속에서 팔을 허우적거리며 문을 찾았고, 손잡이를 찾았을 때 있는 힘껏 문을 열었죠. 그렇게 간신히 칸막이 안에서 빠져나온 해리슨. 밖으로 나오자 미세한 불빛이 보이긴 했지만 위아래가 뒤집힌 상황에서 제대로 된 방향을 찾는 건 불가능했는데요. 점점 차오르는 수면을 헤치며 출구 해치 쪽으로 향한 그는 출구 앞에서 문을 열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두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3명일지도 모릅니다. 패닉에 빠진 다른 사람들보다 지금 해리슨의 눈엔 미동도 하지 않는 출구와 무섭게 차오르는 바닷물이 더 먼저 들어왔으니까요. 저걸 열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 혼란 속에서 해리슨은 일생일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열리지 않는 출구가 아닌 그 반대로 오히려 배 안쪽으로 헤엄치는 거였죠. 하지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에 쓸려 나온 물건들을 파헤치며 헤엄치는 건 어려웠고, 곳곳에서 들어오던 물 때문에 배 안에 파도가 치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결국 해리슨은 범람한 물에 휩쓸려 방향을 잃었는데, 이건 해리슨에게 예상치 못한 행운을 가져다 주었죠. 파도에 끌려간 해리슨이 도착한 곳은 또다시 화장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전복되기 전 그가 있었던 선원 화장실과는 다른 점이 있었는데요. 그건 칸막이가 없는 부기관사의 선실에 딸린 화장실이라는 것과 나머지 중요한 것은 화장실 내부에 공기주머니가 있었다는 겁니다. 흔히 에어포켓이라 불리는 이 공간은 물속처럼 밀폐된 환경 속에서 빠져나가지 못한 공기가 일종의 커다란 산소방처럼 남아있는 현상을 말하죠. 이렇게 순식간에 전복된 배 안에서 어떻게 이 공기주머니가 생길 수 있었던 걸까요? 평소 선원들은 출항 시 해적의 위협을 막기 위해 모든 선실의 문을 닫아두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덕분에 선실 내부에 갇혀있던 산소가 배가 침몰하면서도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했고, 결국 선실 곳곳에 작은 공기주머니, 즉 에어포켓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침몰 전까진 바닥이었던 공간이 사고 이후엔 거꾸로 천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해리스는 천장 아래 형성된 작은 공기주머니에 허겁지겁 얼굴을 밀어넣었고 물에 잠기지 않기 위해 바닥에 연결된 세면대 파이프를 두 팔로 꽉 움켜잡은 채 그대로 매달려 있었죠. 휘몰아치던 혼돈 속에서 아주 잠깐의 휴식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혼돈은 다시 해리슨을 찾아왔죠. 숨을 쉴 수 있게 돼 평정심을 찾자마자 화장실 너머에서 도움을 요청하며 울부짖는 동료들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배 안은 말 그대로 아비규환.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동료들의 비명에 해리슨은 무력하게 눈을 꼭 감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내 생각했습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은 배 안에서 탈출해 바다 위로 올라가는 것뿐이라고 말이죠. 해리슨은 화장실 밖으로 나가기 위해 문으로 헤엄쳤고 잘 열리지 않는 문 손잡이를 있는 힘껏 당겼습니다. 그러자 탈출하려는 그를 비웃듯이 문 손잡이가 부러져 버렸죠. 손에서 덜렁거리는 손잡이를 보면서 해리슨은 무너지는 마음을 애써 삼키고 천천히 호흡을 조절하며 평정심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다른 출구는 없는지 고민하며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그때 한쪽 벽에 있던 환풍구를 발견했죠. 해리슨은 주저하지 않고 그쪽으로 헤엄쳐 가서 환풍구를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환풍구 뚜껑과 안쪽의 프로펠러를 순서대로 제거한 뒤 물에 떠다니는 도구들을 이용해 나갈 수 있도록 환풍구의 입구를 뒤틀어 벌렸죠.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환풍구가 적당히 벌어졌을 때 해리슨은 깨달았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들리던 동료들의 비명이 더 이상 들려오지 않는 걸 말입니다. 최악의 상상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지만 해리슨은 애써 어쩌면 동료들이 먼저 탈출했을 수 있다고 믿었고 자신도 그들을 따라 빨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환풍구 입구로 몸을 비집어 넣었죠. 그 너머는 부기장 선실이었고 해리슨은 그곳에서 물 위로 떠다니던 구명조끼 2개와 손전등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탈출에 도움이 될 만한 물건을 찾았다는 생각에 기뻐했고 손전등을 입에 문 채 부기장 선실 입구를 열자마자 물이 폐에 차오른 것 같은 고통을 겪게 됐죠. 선실 밖은 이미 바닷물이 머리 끝까지 차올라 있었습니다. 해리슨은 급히 헤엄쳐 다시 공기주머니가 있는 화장실로 대피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해리슨은 탈출 시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기주머니가 있는 화장실과 선실 밖을 오고 가며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탈출구를 찾았죠. 그런데 그때 한 출입구에 다다른 그는 그대로 물속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가 찾은 곳은 식당이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선원들이 전부 모여 함께 식사를 하던 그곳에 동료 한 명이 익사 상태로 둥둥 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 충격적인 모습에 해리슨은 지금 자신이 숨을 멈추고 있다는 사실도 잊었습니다. 어쩌면 몇 분 뒤 자신도 저렇게 눈을 감을 수 있다는 생각이 강렬하게 그의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지만 공포에 집어삼켜지면 죽음은 더 빨리 찾아오는 법이었죠. 물을 두려워하지 말자. 해리슨은 다시 숨을 쉬기 위해 공기주머니로 돌아가야 했고 숨진 동료에게서 힘들게 시선을 돌렸는데요. 그때 해리슨의 눈에 또 다른 형체가 보였습니다. 바로 가방이었죠. 본능적으로 해리슨은 그 가방을 낚아챈 뒤 헤엄을 쳤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공기주머니로 돌아와 가방을 열었을 때 그 안에서 작업복 몇 벌과 정어리 통조림 그리고 콜라를 발견했죠. 바닷물을 많이 마셔서 혀가 뻣뻣해진 해리슨은 허겁지겁 캔을 따 콜라를 들이켰습니다. 지옥에서 찾은 달콤함 덕분에 한숨 돌린 그는 이내 작업복을 길게 여러 갈래로 찢었고 곧 그걸 하나로 묶어서 긴 밧줄을 만든 뒤 화장실 입구에 묶어 고정했죠. 해리슨은 입구를 찾으러 갈 때마다 고정된 밧줄 끝을 잡고 갔고 그 밧줄 덕분에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리슨은 어떻게든 탈출하기 위해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하며 방법을 강구했는데요. 물에 몸을 담근 지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 슬슬 저체온증이 오는 것 같을 때는 떠다니는 도구들로 엉성하게 남아 뗏목을 만들어 그 위에 상체를 올린 채 헤엄을 치거나 몸을 계속해서 움직여 열을 내려고 했죠. 해리슨의 끈기와 순발력 그리고 재난 상황에서 보이는 적응력은 정말 경이롭기까지 했는데요. 그러나 한계는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보이는 어둠과 적막감, 찾아도 정작 열리지 않는 문들과 물에 잠기면 들리는 먹먹한 진동 소리, 거기다가 출구를 찾다 고개를 돌리면 어김없이 눈이 마주쳤습니다. 탈출하지 못해 물에 둥둥 떠다니는
동료들의 시신과 말이죠. 해리슨의 감각은 점점 희미해졌고 오로지 차디찬 바닷물밖에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은 어쩌면 이곳이 평행우주가 아닌지 의심하게 만들었죠. 그렇게 어느 순간부터 해리슨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비집고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냥 가만히 있어. 그나마 숨 쉴 수 있는 공기 주머니에서 마지막 탐험을 마치고 돌아온 해리슨은 한 모금 먹고 남겨둔 콜라로 소금물에 절어 퉁퉁 부은 입 안을 씻었고 잊고 있었던 허기짐에 정어리 통조림을 뜯어 배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해리슨이 정어리를 먹고 있을 때 바닷물을 타고 들어온 가재들이 하나 둘 모여 해리슨의 살을 뜯어먹으려 했죠. 무기력하게 가재에게 살을 내어준 해리슨은 생각했습니다. 과연 가족들이 내가 지금 바다 아래 가라앉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자스콘 사오는 이대로 아무도 모르게 대서양 한가운데서 사라진 미스터리 사건 중 하나로 남을 수도 있었습니다. 해리슨은 그런 비극적인 사건으로 아들과 남편을 잃을 자신의 어머니와 아내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죠. 그리고 먼저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리며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볼 수 없지만 아버지는 아마 많은 걸 보고 있을 테죠. 이곳에서 죽음이 오기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자 감정이 북받쳐 올랐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를 덮쳐왔죠. 해리슨은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본능적으로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해리슨은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노래했고 외우고 있던 모든 찬송가를 다 부르면 다시 반복해서 불렀죠. 그런데 공기주머니 안에서 울리던 해리슨의 목소리가 점점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노래를 멈춘 그는 두리번거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벽에 귀를 대고 숨을 죽였죠. 그는 분명 들었습니다. 아주 미세했지만 어딘가에서 이전에는 들리지 않았던 이질적인 소음을 말이죠. 누군가 물속으로 뛰어드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자마자 해리슨은 기회는 지금이라는 생각에 절박하게 벽을 두들겼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해리슨은 포기하지 않고 캄캄한 암흑 속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저 멀리 미세한 불빛이 빠르게 지나가는 게 보였는데요. 아까 만들었던 뗏목에 몸을 의지한 채 그쪽으로 헤엄쳤지만 불빛이 지나간 자리는 다시 어둠만이 남아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웠죠. 그러다 해리슨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까 사라졌던 불빛이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하더니 이내 불빛 근처로 거품이 일어나는 게 보였죠. 그는 홀린 듯 그쪽으로 다가가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자 절박하게 내민 손을 잡은 건 그를 구조하러 온 게 아닌 배 안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온 다이버였죠. 해리슨이 배 안에서 버틴 시간은 무려 60시간. 이틀 하고도 12시간 동안 공기주머니에 있는 산소에 의지한 채 차디찬 바닷물 속에서 살아남은 거였습니다. 그를 구한 다이버들은 1%도 안 되는 기적이라 말했죠. 해리슨은 자스콘 사호에 탄 12명의 선원들 중 유일한 생존자였습니다. 애초에 그들의 목적은 구조가 아닌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수장됐다는 확신을 갖고 시신을 건지러 갔기 때문에 살아있던 해리슨의 존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다이버는 그 손이 당연히 떠다니던 시신의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손이 절박하게 자신의 손을 잡아오자 유령을 본 것처럼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압 환경과 심한 저체온증, 밀폐된 공간에서 한정된 산소로 인한 질식까지 그 배 안에서 해리슨의 목숨을 위협하는 건 너무나 많았죠.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해리슨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전복된 배 안에서 치명적인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 두 번째는 공기주머니를 발견한 행운과 공포를 이겨낸 정신력, 그리고 마지막은 골든타임을 넘기지 않은 구조 상황이 확률을 깬 기적을 만들어냈다고 말했죠. 그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기도하며 버틸 만큼 강한 정신력의 소유자였지만 60시간의 고립은 역시 쉽게 극복할 만한 일이 아니었죠. 구조 당시 그의 몸 상태는 정상인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체온증과 탈수, 심지어 강한 심리적 충격으로 혼란해했죠. 특히 밀폐된 공간에 잠시라도 있는 걸 힘들어했습니다. 1년 동안 트라우마 상담 치료를 받으며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가기 위해 고군분투한 해리슨. 하지만 그렇게 심리적으로 고통스러워한 그가 정말 두려워하지 않은 게 있었는데요. 바로 바다, 물의 존재였습니다. 해리슨은 구조된 다음 해 1월 파콧이란 지역에서 해변이 보이는 집으로 이사를 했고 그가 거기서 처음으로 한 행동은 바다로 뛰어든 거였죠. Started swimming. I got in the beach, just got in the water, swim down far, came back. So even my wife was there. She was so scared. She was like, I
"Are you not afraid?" I said, "No, this is the water. I know the water very well. I don't struggle with water, so I understand the water very well." So 해리스는 일상에서 보는 평화로운 바다로 돌아가는 건 두렵지 않지만 배가 전복됐을 때 겪은 생지옥과도 같은 바다는 여전히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번엔 그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준비를 하고 싶어 했죠. when I got to that Gambia, I have to swim again and see the force in the water. I did it. And when I came back to town, to me, I just decided inside of me that I have to go for this diving. But I just need to gather up myself and go for it. 하지만 그의 가족은 이를 말렸는데요. 그가 다시 트라우마를 겪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의 형은 동생의 이상 행동에 그가 할 충동을 겪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했죠. 하지만 해리스는 모든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신을 집어삼켰던 깊은 바닷속을 마주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다시 끝도 없이 가라앉는 경험을 했죠. 결국 상업 다이버 자격증을 획득한 해리슨. 자신을 극한의 상황으로 몰고 간 그 공포의 대상을 온전히 마주한 것뿐만 아니라 그는 석유 및 가스 시설을 설치하고 수리하는 다이버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리슨은 사고로 시작된 제2의 인생에 만족한다고 했고, 이 생존 경험이 삶의 방식을 바꿨다고 말했는데요. 경험은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 그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바꾸느냐 아니면 무의미하게 흘러보내느냐는 삶을 대하는 각자의 태도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I have to kill the fear inside of me. Fear stops a lot of people to get into a particular level of life they want to get to and to even acquire so many things in their life. But when they just grab that fear inside of them, everything dies. So when I was going down,